파리떼 끌고 네. 개들이 막 팔 하나씩 물고 돌아다니고 아니 그게 사실이에요.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다 겪은 거니까. 근데 우리 한국 분들한테 이름만 하기는 조금 좀 안 맞죠? 안 맞죠. 여기 이분들은 분들이 안 좋아하니까. 맞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분을 모셨습니다. 9명의 대가족이 탈북을 해가지고 그것도 NLA를 넘어가지고 배를 타고 넘어오셨어요. 그런 대단한 분 오늘 저희 채널에 모셨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김영철입니다. 오늘 이 예령 TV에서 이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또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방송을 하게 됐는데 잘 지내셨죠? 그게 제 바람입니다. 네. 네, 또 유튜브 하시는 것도 얘기하십시오. 아니 뭐 저한테는 이제 선배님입니다. 아이고 그게 아니고요. 이제 원래는 하나원 같은 기수입니다. 이제 뭐 여자 하나원에서 계셨고 나는 남자 하나원에 있어가지고 그때는 못 뵀지만 우리 애엄마하고는 같은 기수라고 그래요. 같은 동창인데 뭐 유튜브를 하신다고 하네요. 근데 네. 그래. 저도 뭐 아직 잘 모르지만 뭐 어쨌든 유튜브로 나가서 선생님이나 나나 우리 대한민국을 조금 더 잘 알아가고 네. 조금 더 잘 이해하고 맞습니다. 뭐 이러면은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세요. 네. 그 대가족이 또 아무래도 탈출을 하기까지 또 어떤 사연도 많았을 것 같은데 뭐 북한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뭐 거기서 무슨 일을 했냐 하면은 말을 하면 총각대에서부터 아마 직업이 한 10개도 남죠. 철도에도 있었고 군부대 노동자로도 있었고 뭐 에아버리에도 조금 뭐 머리 기울였댔고 뭐 어부도 했댔고 많죠. 그렇구나. 그러면 경험이 많잖아요. 이것저것 했으면 뭐 또. 경험이라기보다 이제 살기 위한 범부림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탈북 직전에는 어떤 일 하시다 오셨어요? 제가 그 탈북하기 전에는 군부대에 부업지 책임자를 했어요, 제가. 근데 그것보다 더 고향은 어디세요? 제 고향은 황해남도 연안군 부흥리 오반이고요. 아이고 재밌으셔라. 아니, 진짜 이렇게 리얼하게 자기소개 하시는 분 없으신데. 아니 뭐 그거 뭐 소개볼 게 뭐가 있어요. 저는 황해남도 연안군 부흥리 오반.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거기서 살다가 왔고요. 예. 고향은 황해남도 연안군 부흥리 과수반. 그 동네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북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황해남도 쪽은 이제 또 쌀 고장이고 하니까 먹고 사는 거는 좀 괜찮지 않았을까 이래 싶은데요. 아니 이게 예. 아주 묘한 게 네. 황해남도가 이제 어쨌든 황해남도가 볼이 넓은 게 많잖아요. 연백평야 있고 재령 나무리볼 있고요. 벽성 쪽에는 취합볼이 있고요. 예, 예. 근데 이 나무리볼이라는 게 남는다고 그래서 나무리볼이래요. 그래요? 먹고 나무리, 쓰고 나무리, 뭐 주고 나무리 이래서 나무리볼이래요. 또 그런 게 있구나. 네. 근데 연백 평야도 꽤 넓죠. 네. 넓으니까 뭐 아시다시피 황해남도에서 북한을 다 먹여 살려요. 맞아요. 네. 거진 그렇죠. 네. 그게 예. 해주 와보신지 몰라가는데 학경곡에 넘어서 해주 첫 입구에 김일성이 많은 돌에다 비석에다가 교실하고 썼는데 거기 그렇게 썼어요. 황해남도는 첫째도 둘째도 농사입니다. 너는 농사만 지어라 이거야. 우린 갖다 못 갔으니까. 그래가지고 황해남도가 쌀고장에 이렇게 전국 각지가 다 황해도 것만 갖다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황해남도에서 내가 어느 방송인가 와서도 말을 했었는데 니을자 붙은 게 제일 귀해요. 쌀, 불, 맞아요. 물, 네네. 일. 니을자 붙은 게 제일 희귀하고 제일 귀한 데가 황해남도예요.
항해남도도 고난행군 타격을 받으셨구나. 아유, 많이 받았죠. 그때 고난이 행군 김일성이 죽고, 예. 95년도, 96년도. 그때 이제 북쪽 사람들이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도 황해남도가 곡창지대니까 거기 가면은 좀, 빌어먹든지 훔쳐먹든지 하지 않겠나. 그렇죠. 무진장 내려왔어요. 무진장. 그쪽으로요? 네. 내려오면서 자기네 집에 TV, 자전거, 어쨌든 돈 될 만한 거 갖고 와서, 네. 어쨌든 쌀 5kg만 주면 자전거도 막 바꿔줬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걸 보면서, 우리 북한에 김일성이가 졌다는지 김종숙이가 졌다는지 그 동화 있잖아요. 황금덩이와 강낭떡. 김일성이 지었다고 했지 않았어요? 황금덩이와 강낭떡. 맞아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암만 지주가 물 난리 났을 때 다 아깝지만 난 이거 갖고 가야 되겠다 해서 금을 한 보따리 갖고 오고, 머슴 살던 놈은 강낭떡 갖고 올라가서 나무에 올라간대. 네. 열흘 돼도 물이 안 빠져. 그러더니 그 사람은 강낭떡 먹었는데 그 사람은 이거 통째로 좋아하시니까 그 강낭떡 하나 바꿔달라. 딱 그 격식이 됐거든요. 고난행군 때가. 그래서 북쪽 사람들이 거기 와서 많이도 죽었어요. 황해도에서. 아유, 이 길에가 그저 보통 그저 300m, 400m 하나에 그냥 이렇게 시체들이 있었고, 근데 그게 황해남도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북쪽 사람들이 많았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 분들은 길에 이제 사람이 막 널려져 있다 죽은 게 안 믿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유튜브를 하시고 선생님도 유튜브를 하시지만 조심스러운 게, 네. 쟤들은 왜 저렇게 거짓말을 하나 이러는 거예요. 맞아요. 구독자분들이. 우리는 나도 그런 게 사실을 이실 짓고 하는 건데, 예, 그런 게 너무 속상해요. 실제가 그렇거든요. 맞아요. 하도 시체가 많으니까 그걸 무슨 수로 관을 짜대요. 그리고 그걸 간을 짜대고 그 사람들을 처리해야 되는 그 단체가 다 마비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해요? 그 사람들 자체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 움직거리지 않으면 자기도 굶어 죽을 판인데. 그래서 제가 여기 한국에 와서 이제 고맙게 생각한다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북에 있을 때 그런 소리를 들었잖아요. 무주고혼. 이런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네. 실제 우리 한국에 지금 무주고혼 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게요. 내국인이 죽어도. 그러게요. 맞아요. 다 단체나 시에서 각 이 행정구역별로 나라의 전문을 띄우고 다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북한은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어도 그렇게 죽으면 어느 산 밑에 어느 돌 밑에 이름 없이 누군지도 모르고 진짜 무주고원이죠. 진짜 짐승이 죽으면 끌어다 먹겠다고서 벌써 가져가잖아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누가 치우지도 않고 막 벌레가 막 껴가지고 파리떼 끌고 개들이 막 팔 하나씩 물고 돌아다니고. 그게 사실이에요.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 겪은 거니까. 근데 우리 한국 분들한테 이름만 하기는 조금 좀 안 맞죠? 안 맞죠. 여기 분들이 안 좋아하니까. 맞아요. 그러나 이게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자연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이제 쟤들은 맨날 못 먹던 소리만 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온 우리들이다 보니까. 아니, 근데, 제가 이제 선생님이 오신다고 해서, 유튜브에서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북한에서 굶주리다 왔다. 헐벗다가 왔다.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자꾸 말하니까 여기 한국 분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냐면은, 네. 너네 못 먹다 왔으니까 먹이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별의별 사람 다 있죠. 근데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저희도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에 100%라면은 이제 한 40, 한 7%? 이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또 우리 입에서도 요새 참 먹고 살기 힘드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해를 하십시오. 그러다가 그 고난 행군 그 시점에서 오신 거잖아요. 아니죠, 저는. 어떠한 계기 같은 게 있으셨어요? 한국으로 갈 거다. 이렇게. 저는 그때 당시 북에서 뭐 그렇게 이렇게 뭐 쪼들리고. 궁상스럽게 안 살았거든요. 네. 뭐 개성공단에 장사도 다녔고. 개성공단 장사 다녔으면 진짜 그때도 좋은데. 그때 뭐 개성공단 다니면서 그때가 장사 제일 잘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네. 갖고기만 하면 라면 봉지도 이제 남순 본산째라고 팔아먹었어요. 라면 다 뽑아먹고 봉 줬잖아요. 네. 그것도 이게 남순 거 본산째 하면서 다 팔아먹었거든요. 귀하죠. 예. 귀하죠. 그런 거 버는 것도 귀하죠. 그렇게 해서 그때 장사하고 잘했고 또 그러다가 2009년도에 화폐 개혁이 됐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들었어요. 그때 망했죠. 그때 돈 있던 거 다 한나라시에 이제 거지가 됐으니까. 근데 그 화폐 개혁에서 망했다 이런 소리를 저는 이제 여기 중국에 와가지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면 어떻게 했댔어요? 화폐 개혁을? 화폐 개혁이라는 게 2009년도 12월 1일 날 발표를 했거든요. 예. 12월 1일 아침 7시에 중앙방송으로 발표했어요. 그러면 저는 화폐 개혁하는 거 중국에서 한번 봤어요. 그럼 중국에서 한다 하더라도 중국도 화폐 개혁을 해요? 예, 화폐 개혁 그러니까 새 돈으로 음. 개혁은 아니고 기존의 돈도 그냥 쓰고 새 돈,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돈들이 자꾸 불리면 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디자인으로 중국 돈은 좀 크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중국도 못 봤어요. 못 아직. 봤죠. 그러니까 중국도 조금 작게 하면서 이제 색깔을 틀리게 한 거예요. 그냥 붉은 색깔인 거 좀 이렇게 버리기라한 이런 색깔을 바꾸면서 그럼 화폐 개혁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사전에 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돈이랑 지금 바꾸는 돈은 같이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어떻게? 북한은 화폐 개혁이 절대 먼저 고지를 안 하죠. 왜요? 그 돈을 빨아들이자는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화폐 개혁이라는 게 네. 내가 무슨 뭐 장사를 하든 뭐 북한에서 뭐 월급을 타든 네. 타면 네. 그 나머지를 은행에다 저금을 하면 내가 찾아 쓸 수 있을 때 찾아 써야잖아요. 그런 게 전혀 없죠. 근데 그게 안 되다니까 되지.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집에 갖고 있지. 보관하고 있는 네, 거예요. 네, 이게 네. 돈이 유통이 안 돼. 그렇죠, 그렇죠. 돈 있는 놈네 집엔 점점 돈이 쌓이고 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9년 12월 1일 아침 7시에 중앙방송이 아니고 북한에는 조정중앙방송 있고 조정중앙 3방송이 있잖아요. 삼방송. 네. 3방송은 북한 주민들만 듣는 방송이거든요. 네네네. 중앙방송은 외국에도 나가는 거고. 네. 3방송으로 네. 했어요. 화폐 개혁한다고. 화폐 개혁을. 네. 그것도 24시간. 네. 그 외에는 24시간. 이제 다 무효다. 돈이. 미치겠네. 근데 그때 당시 제가 북한 돈으로 한 12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장사해서. 10,000원, 1,200만 1200만. 대단했는데. 아니 뭐 그거 가지만요. 무슨 뭐 백두광명성이 그렇죠, 불어요? 그렇죠. 뭐이 불어? 그렇죠. 돈이면 되지. 네. 그렇게 무슨 뭐 세상이 뒤집히고 뭐해도 난 뭐 이 돈만 있으면 꿈쩍없다. 예. 이랬었는데 화폐 개혁을 그때 100대 1로인가 바꿔줬어요. 100대 1로. 그때 그 구화폐 100원 내면 1원을 바꿔준 거예요. 네. 북한 돈? 네. 근데 그것도 10만 원에 한해서만. 그게 나한테 1200만 원 있는데 1990만 원이 무효야. 종이장이야. 바꿀 수가 없는 거네. 종이장이에요. 그렇게 해서 훌렁 망했네, 완전. 다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공산주의 사상이잖아요. 다 똑같이 살자.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아주 좋죠. 듣기는 좋다. 네. 똑같이 한 거예요. 못생긴 사람이나 뭐 이쁜 사람이나 다 똑같이. 그게 평등인가? 그러게 말이야. 그게 북한이 부르짖는 평등이잖아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너네 돈 가지고 설레지 말라. 그냥 거기서
죽은 뜻이 있어라. 응. 내가 주는 거 먹고 그냥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막막하더라고요. 그때 그렇죠. 쉽지. 진짜 막막하더라고. 근데 이제 남조선 방송이랑 이런 거는 좀 어디서 많이 들었죠. 그거는 뭐 황해남도 사람 다 듣어요. 그거 안 듣으면 황해남도 사람 아니에요. 그래요. 집집마다 라디오 다 있고. 근데 주파수를 딱 고정을 안 시켜요? 아니 조금만 돌리면 워낙 여기 한국 주파수가 세니까 네. 틀만 조선중앙 TV가 한 걸 걸리지 않고 남조선기 바로 나온다고요. 그래요? 근데 우리는 여기 저 북쪽에서 오신 분들은 천국의 계단 이런 것 네네네. 이런 영화들 예. CD로 이렇게 봤다고. 우리는 황해남도 사람들은 생방송으로 봐요. 완전 TV에서 대단하네. 생방송으로. 와. 생방송으로 봐요. 그래서 근데 그때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뭐였어요? 저는 돈 중에서. 그때 그 영화나 이거 드라마, 거기서는 드라마라고 그러더라고요. 드라마가 뭐야?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일일 연속극 이런 거더라고요. 예, 북한에서는 북한식으로 연속극이라고 말하면, 하잖아요. 예. 여기는 드라마라고 그러는데 예. 그 드라마나 이런 거를 보면서 진짜 저렇게 살까? 저기 사람들은. 의심을 하셨구나. 너무 화려한 거예요. 그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얼굴색부터 그치. 옷 입는 거, 먹는 거. 에이, 근데 짜증나는 게 뭐냐면 먹는 장면이 제일 많이 나와 드라마에서. 그다음에 나는 제일 놀랍던 게 그 막 먹다가 기분이 나쁘다고 그 그릇을 막 이렇게 먹는 거 뒤집어 먹는 그거 저 아까운 거 저거. 먹는 장면이 많이 나와서 저게 진짜. 분명히 내가 있기로는 헐벗고 남조선이 곰슬이. 저거 인구가 더 많다는데 저거 진짜 저렇게 먹을 게 많을까 이제 그게 항상 궁금했었고 또 혹시 그 드라마에 나오는 여배우 중에서 참 내 스타일이다 하는 배우는 없었어요? 아유 한국 이쁜 드라마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이렇게 보다가도 이렇게 누워 있었지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아이고야. 남자들은 또 그렇고 우리는 막 그 권상우 씨랑 네, 그다음에 나는 원빈 씨 좋아하거든요. 네, 가을 동화에서 송승헌 씨도 멋있지만은 난 약간 원빈 스타일 나쁜 남자 스타일 좋아하니까 원빈 씨 막 벽을 탁 집으면서 얼마면 돼 할 때 있잖아요. 아유, 막 가슴이 설레고 있잖아요. 아이고, 한국 가면 저런 남자 만나겠구나. 근데 우리 아저씨는 순둥이라. 그런 짓 안 해. 그게 좋아요. 근데 이제 나이 먹으니까 그 순한 사람이 좋더라고요. 네. 착한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오겠다. 이렇게 정말로 결심 딱 내리고 오게 된 시점, 계기 같은 게 또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드라마 보면서 제일 멋있었던 배우가 한국에 오게 된 계기를 말하니까 또 거기서 배우가 남자의 향기 있죠? 예, 예. 이 자리에서 서슴없이 목숨 바치잖아요. 남자의 향기. 예. 그 영화 보면서 우리 애엄마도 그랬고 엄청 너무 멋있다. 남자가 저렇게 멋있을 수도 있구나. 북한에서 그렇게 나오면 큰일 나요. 아이 그렇죠. 그저 장군님을 왜 목숨 바쳐야 되는데 여자를 왜 목숨 바친다. 그랬던 이제 기억이 나고 탈북하게 된 계기는 그때 2009년도에 화폐개혁해서 한번 이제 그렇게 됐고 또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가자. 네. 그래서 마야 되겠는데 이걸 어디로 갈까? 북쪽으로 해서 두만강 건너서 중국으로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지 이게는 아닌 것 같다. 너무 황해는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멀고 그까지 기차도 오다가 한다고. 또 잡힐 수 있잖아요. 또 말도 또 거기만 맞아요, 하고. 맞아요.